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요새는 무슨 사기다, 또 무슨 신종 사기다, 뭐다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해서 은행원이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한다.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공지했다 라는 글들이 현재 SNS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산 서부경찰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지한 적이 없고 여러 은행사에서도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찾아봤더니 이미 5년 전부터 괴담처럼 돌았던 도로명 주소 사기 수법이 매년 다시 돌고 돌아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간에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기꾼들이 더 교묘해지고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도 진짜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신종사기 수법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피싱 사기들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사기 수법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더 진화된 문자 사기. 문자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말도 안 되게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문자 사기를 치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멘트에 링크를 넣는 방법으로 클릭을 유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자를 받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잘 지내냐는 내용과 함께 기프티콘 선물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치킨 선물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마음에 그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렀거든요. 근데 알 수 없는 링크를 열면 보안이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장난 문자였는지 스미싱 문자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A씨에게 이런 내용의 결제 문자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사지도 않은 결제건에 대해 항의하려고 그 아래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연락한 고객센터 직원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까 피해건에 대해서는 대신 경찰에 신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 온 경찰 안내에 따라 앱을 하나 설치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잠시 전화를 끊고 본인이 직접 112로 확인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아까 연락했던 경찰관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A씨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고 현금 3,5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전부 보이스피싱범들이 만들어낸 가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자를 받고 항의 전화를 건 순간 표적이 되었고 피싱범들의 안내에 따라 앱을 하나 설치한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 앱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앱이었고 피해자가 직접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사실은 피싱범들에게 연결이 되었던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문자 사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건강검진 통지서, 택배 주소지 확인 등등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니까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만약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고 그 즉시 해킹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링크를 누르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또는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자는 피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칭 사기. 먼저 사칭 사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캐내는 게 주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먼저 이놈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중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이분들이 점검 나왔습니다 또는 택배 서명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 사기꾼들은 일단 정보를 캐내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안을 살펴보거나 점검 확인차 집안 사진을 찍어가는 등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간다고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로 혼자 사는 여성 또는 노인을 타겟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혼자 사는지 노인인지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하냐? 여러분들의 정보를 쉽게 얻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분리수거장과 우편물 보관함인데요.
분리수거장에 가면 가끔 이렇게 귀찮다고 운송장을 떼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노리고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거나 간혹 우편물을 그냥 뜯지도 않고 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우편물에도 내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운송장을 꼭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스 검침이든 소독이든 택배 배달이든 모두 사전에 연락을 한 뒤에 방문을 하니까, 만약 예고하지 않은 사람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 소환장. 흔히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대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건 공문을 팩스로 보내보라고 하면 된다, 또는 집으로 우편 보내달라고 해봐라 등등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오히려 당황해서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피싱범들을 자극하다 진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법을 바꿔서 아예 소환장도 함께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환장 있으면 보내봐라 라고 말하면 정말 위조된 공문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실제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도 어느 한 사장님께서 이렇게 위조된 공문을 받고 피해를 입으셨다는 이야기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손에 위조된 서류가 쥐어지면 그땐 완전히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이 소환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게 되면 일단 눈앞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게 돼요. 근데 이 소환장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감쪽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이면 열, 모두 소환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드린 신종사기 수법들의 공통점은, 과거에는 자신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문자나 또는 우편을 보내서 우리가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도록 유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당장 1332번으로 신고하셔서 나와 내 가족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